오늘은 번역회사가 겁내는 품질, 고객은 겁내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한일 일한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으로부터 중국어 간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느냐, 번역할 수 있다면 견적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객사로부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찾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한 한일을 제공하는 업체에 이 중국어, 한국어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회사는 다른 곳을 찾을 테고, 그 다른 곳에서 중국어, 한국어를 하면서 혹시라도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일본어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고객한테, 저쪽 경쟁업체에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갖게 되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의뢰를 받고 저희들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중국어 전문 번역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한국어에서 중국어는 서비스하지만 중국어에서 한국어는 서비스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제공하는 업체의 한국어, 중국어 실력이 어느 한쪽이 변변찮으냐 하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공 분야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중국어, 한국어에 조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살펴보면 이 사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발주 빈도가 낮다는 거예요. 발주 빈도가 낮으면 모든 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무너지기 십상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이용 빈도가 낮다고 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번역자나 금수저를 관리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번역자나 금수저를 찾는다고 하면 어느 날 수주에서 연락을 해봤더니 일이 너무 없어서 아예 정규 직원으로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수주를 해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큰 프로젝트에, 이 번역 일에 다른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연락을 주셔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낭패를 본 이 사장님은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준비해둬서 첫 번째 분이 안 되면 두 번째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첫째 분과 세 번째 분은 취직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 분과 네 번째 분은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해서 일에 지금 투입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다섯 번째 분은 번역이 안 좋아서 통역으로 갔다든지 뭐 일이 별로 없고 해서 해외여행 중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5명이나 준비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당연히 번역 품질이 흔들리게 되고, 번역 품질이 흔들린다면 번역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주저하게 되겠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저 번역 회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 또한 일한 번역은 강하지만 한일 번역은 취약합니다. 이 취약하다는 것이 고객이 보는 취약, 저희 번역 회사가 보는 취약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취약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저희에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 매뉴얼이 필요한데 너희들 한일 번역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들은 머뭇거립니다. 왜? 번역에 있어서는 외국어, 번역 지식, 전공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들의 한일 번역에 있어서는 이 고객의 질문에 있어서 전공 지식의 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한일 번역이 취약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한일 번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한 번역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언제 어떤 류의 번역이 와도 다룰 수 있다고 본다면 한일 번역에 있어서는 그 분야가 전 분야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리고 번역이 너무 많이 쇄도했을 때 그것을 일시에 커버하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 한일 번역을 번역회사의 번역회사, 그러니까 저희 번역회사가 다른 번역회사에 서비스해서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한일 번역이 취약하다고 한 것은 이것은 저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번역 업계에 이르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쟁이나 전투에 비유하자면 저희들은 그 해당 언어에 대해서 병사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또 무턱대고 병사의 양만 늘려놓았다 하더라도 즉시에 그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준비해둔 그 양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또한 양만 채우면 뭘 하겠습니까? 그 병사의 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을 번역에 있어서는 외국어, 번역 지식, 전공 지식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예로 든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한일 번역을 의뢰하고 싶은데 최고의 품질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병사의 질이 그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이 한일 번역의 번역자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트라도스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으로 국한하면 아마 그 한일 번역자의 약 70%는 날아가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0% 남은 분에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매뉴얼을 다룰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아마 다시 한 70%는 날아가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번역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렇게 점점점 국한하면 정말 쓸 수 있는 번역자는 정말 적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병사의 양과 병사의 질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적기 공급이 곤란해지고 그에 따라서 번역회사는 공급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어 전문 번역회사나 일본어 전문 번역회사인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아주 부단한 노력, 고객사의 노력, 그리고 이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번역자의 이 3자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그 노력에는 돈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보상이 있느냐? 번역자 입장에서는 트라도스를 배우고 전공 지식을 익히기까지 이 번역회사의 협력을 얻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해서 과연 내가 얻는 가치는 적절한가? 또한 고객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단가를 지원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가 이와 같은 생각이나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으로 300조, 50조, 35조 이와 같은 기라성 같은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저희들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과 3, 4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래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저희들이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들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번역 품질 또한 엉터리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 속에는 저희들 회사 A사, B사, C사 그렇게 많은 회사들의 작업이 그 매뉴얼 하나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해도 벌써 기존에 있는 번역문이 다양하게 흐트러져 있을 때에는 거기에 잘 맞춰서 티나지 않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지 그런 타사의 번역과 저희 회사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고객 여러분께는 지금 여러분께서 납품받고 있는 번역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꼭 한번 검증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번역 품질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